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에 조성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의 성능 인증과 시험 연구 인프라를 마련한 군산은 스마트 건설기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건설기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자리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해 총 면적 2,000제곱미터, 2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인력 15명이 상주하며 건설기계 관련 부품의 성능 인증을 지원합니다. 현재 센터에 구축된 장비는 건설기계 자율작업 평가 설비로 스마트 건설 장비의 제어 정밀도나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오는 7월 스마트 건설 통합평가 설비가 추가되며 내년 말까지 차세대 동력 시스템 평가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비들이 구축되면 건설기계 중소기업의 차세대 기술 개발과 애로 기술 지원 등으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4년 나포면에 구축된 종합시험센터.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센터에서 부품 단위의 시험으로 제품의 정확성과 정밀성 등의 검증이 이뤄지면 기계가 사용되는 유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나포면 종합시험센터에서 완성차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지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약 400여 개의 국내 기업에게 제품 기획, 설계, 검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 지역 내 50여 개의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이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함께 물류 비용 역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부품 기업들이라든지 건설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게 이제 이게 차세대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성능 시험이라든지 연구 기발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활성화도 되고 또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반 기술도 갖추고. 더불어 군산시는 정부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과 연계한 시험연구센터를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와 나포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유치 이후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와 기술 지원 기반 마련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군산.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시대 건설기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가 군산 오식도동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 고도화 센터는 군산에 있는 중소형 선박 제조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센터에는 중소형 선박기자재의 시험평가와 분석에 필요한 장비 12종이 들어서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핵심 모듈 장비 5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장 차량 제조기업인 이상모빌리티와 라라클래식 모빌리티가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들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모빌리티는 18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에 공장을 건립 중으로 내년 4월부터 80여 명을 고용해 캠핑 차량과 농업용 전기차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라라클래식 모빌리티는 클래식 전기 차량과 전기 스포츠카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 내년도 2월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8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2021년 유망 강소기업 2곳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성현은 두산중공업 등 1차 협력업체로 신재생 발전 환경 플랜트 및 해양 기자재 전문업체이며 퓨코는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매년 3천만 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담 PM을 통해 기술 혁신, 판로 지원, 경영 및 품질 혁신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산시가 의혹이 많았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관 공동조사단이 전체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임의 시공 등 공사비 부풀리기 정황이 밝혀지면서 시공사 등의 책임을 묻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3차례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풀기 위해 시작된 군산 하수관거 전수조사. 군산시는 지난 2019년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체 114km를 조사한 결과 치마와 파손 등 1,900여 건의 부실 시공을 확인했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고 시공 사진이나 검측서가 없는 관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 이득은 1차 조사에서 43억 원과 2차 조사에서 175억 원 등 218억 원이 넘습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공업체에 대해 사기와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민원인이 3차례나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시공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1차 조사에서 137건의 부실이 확인됐는데도 공사비 편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업체 등을 불기소했습니다. 조사단은 민원인이 고발을 하게 되면 시행사가 공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검사들이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상반된 주장을 검찰에서 그 현장 조사라든지 전문가 자문 의견을 들여서 어떤 그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실 현장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공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무혐의를 내렸었거든요. 현장 조사나 전문가 자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져 왔습니다. 조사단은 수차례 조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고 군산시가 직접 고소한 만큼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사실 자기 내부에서 이것을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소가 돼서 제대로 된 그 법적 공방이라든지 그리고 그 판결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공동조사에서 그 만들어낸 그 결과 보고서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에서 불기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또 공사 과정은 물론 사후 보수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가 드러났다고 보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는 2차 조사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에 대해 1차 때와 같이 하루 160만 원씩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7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이 부당이득으로 드러난 하수관거 사업. 3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이번에는 수사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산 비응항의 접안시설 확장을 위한 항만 기본계획 반영이 추진됩니다. 군산해수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도까지 4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접안시설 620m, 방파제 280m, 호안 360m를 축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어업인들은 2007년 비응항의 개장 이후 해양 생태계 변화에 따른 오징어와 고등어잡이 어선의 증가로 접안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군산시가 응급의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 응급의료 헬기 착륙장을 건설합니다. 군산시는 지역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계야도에 3억 원을 투입해 헬기 착륙장을 설치합니다. 시는 계야도를 시작으로 다른 섬에도 응급 헬기 착륙장, 등화 관제 시스템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송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발표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가장 비싼 땅은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1제곱미터당 282만 원입니다. 반면 가장 싼 땅은 인피면 보성리 승화원 부지며 1제곱미터당 2,06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33%로 상승했습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도 재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약 3개월. 1차 접종률은 7.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백신 접종자의 접종 배지나 스티커가 제공돼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나 영화 관람 시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식당에서도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 등 사적 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활동을 할 때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종이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QR코드로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한 번만 맞더라도 감염을 85% 이상 예방할 수 있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군산시는 26일 기준 접종 대상자 중 10.9%가 1차 접종을 완료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300만 원까지 늘립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성이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급여 본인 부담금 연간 120만 원, 비급여 부담금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6개 부문의 모범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봉사부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조은얼, 효행부문 제1고등학교 3학년 김민석, 문화예술부문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 조연수, 체육부문 삼북중학교 3학년 박상재, 과학기술부문 군산고등학교 1학년 유상비, 참여부문 군산동고등학교 3학년 유명한 학생 등입니다. 군산시는 각급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옥산면 주민자치위가 깨끗한 청암산 조성을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책로를 청소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계정동 지역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기본 상비약 13종으로 구성된 구급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옥구읍과 옥구지역 아동센터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40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